네, 오늘은 특별히 저 PBR 기업에 대해 점검하는 특별 점검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런 격언이 있죠.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 일단 금융당국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라는 발언 속에 어제 오늘 관련 종목의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PBR 종목들 가운데 점검이 필요한 그리고 그 안에서도 주목할 만한 기업이 있는지 왜 주목을 해야 되는지 낱낱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저 PBR 기업들을 추려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볼 텐데요. 섹터는 참 다양해요. 최근에 실적 잘 나온 현대차도 저 PBR 기업으로 꼽힌 상태고요.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유통주가 이름을 좀 많이 올립니다. 이마트 그리고 식품 쪽에서는 롯데 웰푸드, 롯데 쇼핑 등이 있고요. 건설주인 GS건설을 비롯해서 해운주 가운데서는 페노션 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 0.2%, 0.3%, 많게는 0.7% 결국은 다 1배 미만의 기업들이 선택이 된 건데요. 자, 그러면 이 기업 중에서 탑픽 골라봐야겠죠. 두 분 모시고 구체적인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특별 진단 시간을 좀 준비해봤는데 두 분이 생각하시는 저 PBR 기업들 넘버 3부터 3위, 2위, 1위 이렇게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궁금해요. 저평가 기업들을 꽤 많다라고 하잖아요. 상장사 전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40% 넘는 기업들이 지금 저평가라고 하는데 변별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분별할 때 뭐가 가장 키포인트가 될까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일단 저 PBR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과거에도 많이 이슈가 됐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 증시에서 저 PBR 관련돼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부각이 됐고 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저 PBR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여기서 변별을 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가 PBR이 낮다라고 하더라도 자산 가치가 없는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자산의 유보율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 너무 많이 또 말씀하시면 이성웅 차장님이 할 얘기가 없으니까.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하나만 들어봤고요. 이성웅 차장님의 의견도 한번 추가로 알려주시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 PBR이 이제 결국은 주주 재고 쪽으로 이어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현금성 자산이나 이어져야 되는데, 근데 지금 현재 그 전에 각광을 받았었던 성장주나 아니면은 이런 종목,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이 많지 않잖아요. 형을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PBR이 주저하는 정책으로 이어지는 유통, 그리고 이 어떤 그 대형주, 금융 섹터에 대한 이 종목들이 실제로 저 PBR주로 계속해서 지금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덧붙이실 내용 있을까요? 변별을 위한 포인트. 네, 일단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PBR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업들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이 어쨌든 매출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나와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은 주식 투자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 PBR 기업들이 정말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변별을 할 때 이것만은 좀 기억하자는 내용들을 먼저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두 분이 이 내용들을 토대로 종목을 각각 3개씩 선택을 해봤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길래 과연 1등, 2등, 3등의 종목이 된 걸까요? 먼저 3위 기업부터 열어볼게요. 현대차, CJ, 대한통운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의 선택이 지금 현대차잖아요. 알고는 있어요. 이 기업이 저평가 종목이다라는 건. 다만 주가가 그렇다고 해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나? 이건 여전히 궁금증이거든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의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푸시하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지금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판매가 잘 되고 있죠. 해외에서 판매가 잘 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 현대차가 PBR 기준으로 약 0.5배 정도 될 겁니다. 0.5배 정도 될 텐데 우리가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을 본다라고 하면 토요타 같은 경우도 거의 1배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물론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지금 1.8배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차라는 기업은 회사의 규모를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외국계에서 자금을 투자한다라는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다른 나라의 완성차 기업들보다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기아, 현대차와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일단 테슬라에 이어서 전기차 쪽에선 미국에서 2위의 판매량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외형 성장이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저 PBR 관련주로도 우리가 뽑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얼마 전에 이제 주주환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좀 나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책적으로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기업인데 기본적으로 2024년도가 기대되는 업황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황 자체에 대한 매력도 있는 현대차. 지금 0.4배 정도의 PER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희 잘 참고해 보겠고요. 이성웅 차장님이 꼽은 3위. 저평가 매력 있는 PBR 그런 기업들입니다. CJ 대한통운인데요. 0.7배의 수준을 기억하고 있어요. 수급주로 선택된 건 아닌데 참 신기하게도 10거래일 연속 기관이 좀 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CJ 대한통운이 다른 이제 저 PBR주 대비해서는 주가 좀 많이 올라간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PBR뿐만 아니라 PER로 봤을 때 올해 좀 그 EPS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11배 이하 수준, 그러니까 주가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종, 특히 이제 글로벌 어떤 뭐 택배 물류 회사에 비해서도 지금은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치, 그다음에 뭐 순이익 이런 가치를만 본다고 했을 때도 CJ 대한통운은 지금 매수할 만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특히 이제 뭐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이 전담을 하면서 지금 현재 캐파를 굉장히 좀 늘리고 있거든요. 월 지금 200만 박스에 대한 그 이상까지도 생산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알리익스프레스의 향후에 어떤 물동량은 더욱더 늘어나겠지만 이분은 충분히 이 커버하면서 갈 수 있을 만한 이 능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효과, 그리고 네이버에 대한 또 효과에 대한 부분이 CJ 대한통운의 계속 지금 주가 수준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16만 5천 원 하는데 PBR로 지금 타겟을 잡았을 때 0.95배 수준으로 했을 때도 지금 16만 원 후반까지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많이 올랐다고 부담 갖는 것보다도 저는 좀 지금 현재 구간도 매수 관점을 네.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매력 있는 3위 종목들이었습니다. 각각 현대차와 CJ 대한통운 봤고요. 자, 그러면 두 분이 선택한 저 PBR 매력 종목 탑2 2위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와 파라다이스를 꼽아주셨는데 이재규 본부장님의 종목이 포스코홀딩스입니다. 2차 전지 쉬는 최근 흐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가가 꽤 가더라고요. 어떤 매력이 있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제 굴뚝산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저평가가 됐었던 네.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 2차 전지 쪽으로 밸류를 다시 평가를 받으면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평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반도체 쪽이 아니라 이 경기 민감주 쪽에 자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경기가 굉장히 탄탄한데 물가지표 역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가 상승하는 부분 같은 경우도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경기 민감주에도 지금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반도체 쪽에 시선이 전부 다 쏠려 있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철강이나 건설이나 기계 쪽에 분명히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포스코홀딩스뿐만 아니라 현대제철 쪽에도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철강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홀딩스라고 제가 종목을 딱 찍어서 가지고 왔지만 이 2차 전지 쪽에 대한 메리트도 부각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철강 쪽에 대한 매출이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업황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이제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 PBR에 앞으로 이제 주가의 바닥 구간이 나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철강 쪽에 대한 메리트, 저 PBR에 관련되어 있는 메리트 두 가지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PBR 매력도 있지만 여기에 철강 그 본업에 대한 어떤 매력도 살아있다라면서 포스코홀딩스가 이재규 본부장님이 생각한 탑2 2위 종목이었습니다. 이성웅 차장님은 어떤 종목을 2위로 꼽았을까요? 파라다이스. 확인을 해볼 텐데 지금 PBR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고 특히나 실적이요. 23년도에 창립 이후 영업이익 최대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더라고요. 실적 매력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파라다이스의 그 PBR 수준은 0.7배 수준인데요. 근데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글로벌 쪽으로 봤을 때도 이 글로벌 어떤 PBR 수준이 밸류가 많이 낮아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가 더욱더 낮아진 이유가 이제 뭐 주가에 대한 좀 우려감이 먼저 좀 선반영됐다라는 좀 생각이 강하거든요. 우선은 이 인천의 영종도 신규 이 복합 리조트죠. 이 인스파이어에 대한 이 개장에 대한 경쟁 우려가 좀 있었던 상황. 왜냐하면 이 파라다이스보다 이 카지노 쪽 슬롯 머신이 2배 이상 좀 큰 부분이라서 그 전에 이런 부분이 경쟁 구도로 해서 파라다이스의 주가에 좀 악영향을 미쳤었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 경기 불황 이게 이제 중국 쪽에서의 나와주면서 중국의 VVIP 고객에 대한 그 방문객 수가 줄어들 거는 우려였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이 작년에 지금 4분기 영업이익은 지금 340억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재작년 대비해서도 지금 80% 이상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지금 이런 점을 봤을 때 너무 이제 리스크 우려감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이 PBR 주로 봤을 때도 저평가이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좀 강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수라는 것보다도 저는 중장기적으로 포트에 좀 담아두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게 이 어떤 내수, 또 이제 카지노 업체, 또 이제 레저 업종 쪽에서는 파라다이스를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레저 중에서는 파라다이스 분명 매력이 있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자, 2위 종목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제 두 분이 꼽은 대망의 1위 기업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이죠, 역시. 이마트, 롯데 웰푸드를 선택해 주셨는데 이재규 본부장님의 선택이 이마트였습니다. 이게 지금 0.19배더라고요. 그쵸. 정말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가 저 PBR 관련돼서 오늘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을 거라고 저는 당연하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이 저PBR 관련되어 있는 시세가 좀 나오거나 자금이 유입된다라고 한다면 전 이마트가 대장주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PBR 기준으로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 들어서 관련되어 있는 업종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죠. 뭐 의무 휴업도 이제 폐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동남아 쪽에 대한 그런 확장도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점대 구간에서 이제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반등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제가 뭐 전체적으로 좀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저 PBR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금융주입니다. 네. 근데 금융주는 워낙 많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 관련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금융주가 아닌 쪽에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유통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지금 저 PBR인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1위 기업으로 선택된 만큼 주가의 상승률도 좋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는 걸 거예요. 1위 기업, 먼저 이재규 본부장님의 선택은 이마트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홍 차장님이 꼽으신 롯데 웰푸드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0.5배 정도의 PBR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매력으로 반격에 나서줄 걸로 보이십니까? 본부장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공통점이 있잖아요. 네. 유통.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통 쪽에서의 종목들이 가장 뭐 현금화도 좋고 뭐 PER 수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저평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저 PBR주로 유통주를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있고요. 이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작년 4분기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본다고 했을 때 재작년 대비해서 높아지는 구조가 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부채 비율도 뭐 100% 이하고 유보율이 지금 몇천 프로 가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도 이런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전 롯데 웰푸드가 가장 기대가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건가나 뭐 빈가 쪽에서의 매출액은 약간 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만은 뭐 유지식품이나 또 이제
다른 비슷한 유제품에 대한 어떤 그 마진 부분은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보다도 지금 롯데 웰푸드도 뭐 인도나 뭐 카자흐스탄 해외 쪽 법인 같은 경우는 성장폭이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에도 이 다른 이제 음식료 업체들이 해외 쪽에서의 모멘텀을 계속 찾는 것처럼 롯데 웰푸드도 그런 효과는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빈과 공장이나 육가공 공장 여러 가지 통합 작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인 효율성은 계속 빛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롯데 웰푸드를 1위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생각하는 저 PBR 기업들 중에서 또 가장 매력있다 생각되는 1위부터 3위까지 기업을 만나봤고요. 반격에 나서줄 대망의 1위 기업으로는 공통점 유통주였습니다. 이마트 선택이 됐고요. 유통주 안에서도 식품 쪽이죠. 롯데 웰푸드까지 매력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을 좀 하나 드려볼까 해요. 이게 지금 정책하고 맞물려서 움직임이 시장 안에 나온 거거든요. 분명 많은 분들이 저평가 매력 있는 기업들 보세요. 실적 시즌엔 특히나 더 이런 말들이 나왔었는데 주가가 반응 안 했었다가 이번에 정책과 맞물려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이게 단기 테마로 그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말이 공존을 합니다. 두 분 생각은 어떠실지 단기에 끝날까요? 아니면 좀 주가 안에서도 시세가 연속성 있게 갈까요? 본부장님부터 알려주시죠. 네, 일단 뭐 탄력적인 시세는 네. 단기적으로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정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작년에 이제 공매도 금지도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투세 폐지까지 이제 계속해서 주주에 관련되어 있는 친화적인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 부분들이 뭐 저 PBR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한 푸시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체력 자체는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PBR에서 벗어난다라고 한다면 코스피가 약 1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뚝심 있게 끌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시세는 좀 단기적으로 나오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좀 볼만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웅 차장님 간략하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우선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오늘 당장 이제 수급이 몰린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게 뭐 좀 그전에도 이 정부가 이 주주에 대한 주가에 대한 부양에 대한 정책을 좀 많이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이어지는 부분이 많이 좀 없었거든요. 뭐 단기적으로 뭐 친환경 ETF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 됐었던 좀 안타까운 게 있었는데 뭐 이런 부분 우선 정부가 주가를 부양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를 두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지금 당장 평가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 PBR 기업들에 대해서 특별 진단 시간 가져봤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